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윤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회생 진행 절차와 그 주의사항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처음에 새로운 일을 경험을 하게 되고 진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미리 안내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법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분들이 좀 두려워하시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곳인데, 특히 법원이라고 하면 법원에 출석하시는 거, 이런 것 자체에도 되게 크게 부담을 가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준비하시면서, 특히 법원에도 출석도 하는 날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좀 걱정도 하시고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간중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준비하시는데 좀 덜 걱정하시고 부담이 적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개인회생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제가 정리를 해본 화면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개인회생 개시 신청서라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를 하게 되죠. 법원에서는 첫 번째로 검토하시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발령을 할지 말지를 검토하게 되세요.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기간은 6개월에서 길게 걸리면 1년까지도 걸리시거든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금지 명령 제도인 것 같아요.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연체가 되시고 또 독촉 전화가 많이 오시니까 이 독촉을 두려워하시거든요. 개인회생은 파산하고 다르게 내가 월 변제금을 매달 3년 동안 아니면 5년 동안 법원에 납부하면서 내가 능력이 되는 것 변제를 해보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채무자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내 자영업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독촉 전화도 하지 말고 법조 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원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서류를 간단하게 검토하셔서 금지 명령을 발령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세요. 보통 일주일 아니면 결정이 나고 계십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에 금지 명령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시던 법원들도 최근에 조금 더 수월하게 금지 명령을 해주고 계신 경향들이 보이세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받으시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보통 일주일 안에 금지 명령 결정을 받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생위원분께서 서류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서류,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명을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정 권고, 아니면 판사님이 직접 보정 명령,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정을 요구하세요. 추가로 서류를 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보정 권고는 보통 2번 내지 3번 정도 진행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정 권고 절차가 진행이 되어서 서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이게 변제금을 얼마 정도 내는 것이 적정한지를 판단받는 절차죠. 법원에서 그 다음에 나는 결정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게 됩니다. 이름은 개시결정이죠. 하지만 이게 진정한 의미는 사실상 법원에서 서류가 통과됐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그 개시결정문과 안내문을 채권자들한테도 다 송달을 보내서 이의 신청 기간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거치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반이나 2달 후쯤 채권자 집행기일이라는 기일을 열고 인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세요. 이게 이의 절차까지 마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받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변제금을 3년 동안, 5년 동안 잘 내고 나시면 최종적으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받게 되는 면책 결정을 받으셔야지 개인회생이 최종적으로 끝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은 법원의 결정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금지명령, 보정절차, 개시결정, 인가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는 순서대로 진행을 되게 되세요. 신청을 하시는 우리 채무자분들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채무자분들이 하시는 일은 서류를 준비하시는 일이죠. 개인회생을 혼자 하시는 건 사실 어려우세요. 서류가 워낙 복잡하시고 신청서도 상당히 복잡하세요. 변제 계획안이라는 서류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법무사나 변호사님들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면 상당히 어려워 하시거든요. 일반인 분들은 혼자서 하기는 많이 어려우셔서 전문가인 변호사나 법무사를 상담을 꼭 미리 받아보시고 진행을 대부분 하게 되시는데, 이때 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이 직접 상담이 가능한 전문 사무실을 잘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서류를 사무실과 잘 상의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류를 법원에 준비해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서류 검토에 보정 공고가 나오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하실 일은 이 보정 공고에서 법원에서 명하신 추가 서류, 그리고 추가로 소명을 요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또 신청하신 대리인 사무실과 잘 준비를 하시는 일이 두 번째로 하실 일이에요. 보정 공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내가 재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들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내가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쓰셨거나 카드를 많이 사용하셨다고 하면 그 대출금 그리고 카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사용처를 하나하나 소명해 달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정이 많이 나오세요. 개인회생에서 기각결정을 받는 경우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보정서를 제출을 잘 못하시는 경우예요. 아예 제출을 못하셔서 기각을 받는 경우도 많고, 보통 보름, 길어도 한 달 안에는 보정서를 제출해달라고 이렇게 명시해서 나오고 계신데, 이 보정 기간을 놓치셔서 기각을 받으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서류 준비를 대리인의 사무실과 잘 상의하셔서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제때제때 내주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으시고 재차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잘 받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걸 미리 알고 신청을 하셔야지, 법원과 보정 절차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툭 튀어나와서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큼 변제 금액이 너무 높아지면 포기하게 되시죠, 중간에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상담을 잘 받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야지 보정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청인이 하셔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은, 개시 결정이 나시면 법원에서 가상계좌번호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월 변제금을 납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 월 변제금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첫 번째 기일을 정해서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신청서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는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하도록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개시 결정이 3개월 안에 안 나고 늦게 나셔서 5개월, 6개월 차이 나더라도 그동안 밀려있는 변제금을 2달치, 석 달치를 한 번에 내셔야 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시 결정이 혹시 늦게 나더라도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변제금을 내야 된다라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때부터는 돈을 모아 놓으셔야 정말 개시 결정이 났을 때 3개월 차부터 변제금을 모아 놓으셨던 변제금을 한 번에 내실 수 있으니까 변제금을 미리미리 모아 놓으셨다가 내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 하실 일은 채권자 집행기일이라고 법원에 한번 꼭 출석하셔야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뭐 간단하게 그냥 가셔서 출석 체크 정도 하고 오시는 날이에요. 시간이 되게 빨리 절차가 진행되니까요. 늦으시면 안 되고 꼭 시간에 맞춰서 가셔서 신분증 꼭 지참하고 가셔서 출석 체크를 반드시 하고 오셔야 되고요. 혹시 늦어서 출석 체크를 못 하고 오시면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나가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꼭 출석을 해주셔야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시면 내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꼬박꼬박 잘 내셔야 돼요. 연체가 3개월 이상 여러 달이 되시면 중간에 폐지 결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없이 잘 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돈을 끝까지 내가 변제기간 마지막 달까지 돈을 잘 내셨다고 하면 꼭 믿지 말고 하셔야 되는 것이, 면책 신청을 해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돈을 끝까지 잘 냈는데도 불구하고 면책 신청을 안 해서 면책 결정을 아주 늦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면책 신청만 빠르게 하면 면책 결정을 법원에서는 뭐 빠르면 며칠 만에도 해주고 계시니까요. 근데 내가 면책 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법원에서는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면책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내가 면책 결정을 받아야지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면책 통보가 가서 내 신용정보도 빨리 깨끗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좀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그 개인회생 전반적인 진행 절차, 그리고 중간에 내가 해야 될 일, 주의사항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그러시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 상담도 가능하니까
카카오톡에서 김영룡 법무사를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neuro.co.kr에 상담 신청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상담 신청을 하시고 방문 예약을 해주시면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제가 직접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